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오늘 정규장이 종료되었으니 이제 HLB 리픽싱 기산일도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HLB 리픽싱과 관련하여 가중산 술평균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말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업로드하지 못했던 종목 추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 공지사항을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HLB 리픽싱 가중산 술평균 주가는 18일과 19일의 주가가 오늘과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산술평균가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출량파가 11월 28일 방송으로 말씀드렸듯이 리픽싱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최저조정가액으로의 리픽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8일과 19일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1개월 가중산 술평균 주가는 34,696원이 되고 일주일 가중산 술평균 주가는 34,463원이 되며 기산일 가중산 술평균 주가는 34,119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 산술평균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가중산 술평균 주가를 모두 더하고 다시 3으로 나누면 34,462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기산일의 가중산 술평균가와 비교를 해서 더 높은 가격이 리픽싱 기준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8일과 19일의 주가가 오늘과 비슷하다면 34,462원이 리픽싱 기준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조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리픽싱은 당연한 것이고 최저조정가액인 35,883원으로 리픽싱이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출량파가 계산을 해보니 18일과 19일 모두 2% 이하의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최저조정가액으로 리픽싱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온다고 가정해보니 리픽싱은 불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 마냥 최저조정가액과 가중산 술평균 주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 출량파가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최저조정가액으로의 의도적인 리픽싱 의혹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실 만도 하실 겁니다. 참고로 리픽싱 조정기간 동안 외인 비중은 0.1% 감소하여 거의 보합 수준이고 대차잔고는 220만 6,048주가 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을 보면 94만 7,181주로 100만 주도 안 되는 수준이라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는 800만 주 전후의 거래량이 나와야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라고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리픽싱 조정기간의 거래량은 HLB를 유일하게 장투하는 주식 전문 유튜버이면서도 HLB 영상을 업로드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안 생기게 만드는 최악의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늘기도 하지만 거래량 없는 것은 둘째치고 대놓고 리픽싱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영상을 준비해봤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출량파는 그동안 HLB 관련 영상의 업로드를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19일 기산일까지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없기를 바라며 최저조정가액으로의 리픽싱을 기대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HLB 방송을 뜸하게 업로드하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면 방송을 자주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량파가 2019년 최고점에 HLB를 매도했던 경험을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출량파의 추정대로 의도적으로 리픽싱을 기획한 것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리픽싱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부터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량파 종목 추천과 유튜브 개편 관련 중요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출량파의 추천 종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시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추천 종목 수익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동안 출량파가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손절된 종목만 따로 모아놓은 리스트입니다. 종목명 우측을 보시면 샵 표시와 엔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샵 표시는 손절한 이후 한 달 이내에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한 것을 표시한 것이며 플러스 샵 표시는 손절한 이후
2달 이내에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드 표시는 손절한 이후 아직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나마 엔드 표시로 표기된 종목들의 대부분은 손절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라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후에는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양파가 처음 종목을 추천한 1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모든 종목 중에서 손절된 종목은 총 60개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손절 이후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한 종목은 43개로 무려 72%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28%에 해당하는 17개 종목이 아직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하지 못했지만 출양파의 추천 종목은 대부분 시황이 좋은 종목들이고 평균적으로 손절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대부분 매수 평단가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이탈가를 벗어나는 종목은 손절을 하지 않고 본절 청산으로 매매 전략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종목을 추천할 때 본절로 청산하는 매매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출양파가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식판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손절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투자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었고, 이렇게 선순환이 반복돼야지 출양파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습관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절하는 종목들의 손실률이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 또한 누적이 된다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투자 습관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마 전 진입했다가 손절한 종목입니다. 출양파는 여러 매매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변동성 장세에서는 주로 파동 매매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출양파의 매수 타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상승세와 하락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에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양파가 매수 사인을 주게 되면 해당 자리에서는 격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양파가 추천한 종목들은 진입 후에 힘없이 하락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입 후에 이탈가를 벗어난다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손실을 보지 않고 대부분 본절로 청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양파는 지난 주말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천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증하였습니다. 전체 수익률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미세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확한 매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한 모든 종목의 수익률의 합계에서 손실률의 합계를 차감하면 356.1%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추천한 종목의 수는 물론이고 진입한 가격대별로 보유일수 등을 계산하는 등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겠지만 대충 확인하셔도 지수 대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양파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주식 전문가의 능력치의 척도를 계산하는 표본으로 자주 활용하는데 국민연금의 지난해 연평균 수익률은 7.63%이며 최근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5.57%입니다. 올해 들어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어떤 주식 전문가라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리거나 비교 우위의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최고 수준의 주식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기금 자산 규모 순위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초대형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의 99%를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브레인들을 영입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의 운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연기금 운용사인 국민연금과 견주어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실력을 입증했다면 더 이상 주식 전문가로서의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의 현재 수익률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몇 배나 높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향파가 종목을 추천한 이후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출향파의 수익률은 지수의 도움 없이 이룬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향파가 처음 종목을 추천한 1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1.47%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기간 코스닥 차트입니다. 3.41%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향파는 종목 추천 이후에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매매 전략 개편으로 인해서 손절되는 종목의 90%를 본절 청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손절 종목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72%는 이미 확정된 통계이고 나머지 28%의 종목들도 대부분 매수 평단가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통계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의 본절 청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방송 개편과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출향파가 방송을 시작하고 종목을 추천한 지도 2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향파 방송을 초기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새땡땡 유튜버가 출향파 운영진들이 구독 중인 선량한 LB 유튜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수차례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출향파는 모욕을 당한 유튜버들의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LB 장기 투자자의 자격으로 해당 유튜버의 방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반박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반박 영상을 비공개한 상태라 정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면 당시 모욕당한 유튜버들은 가끔 라이브를 하면서 슈퍼챗을 후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출향파 운영진 또한 가끔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땡땡 유튜버는 슈퍼챗과 멤버십을 운영하는 유튜버들한테 구독자한테 삥을 뜯고 있다는 표현을 수차례 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현재의 출향파 운영진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면서 합심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구독자한테 삥을 뜯었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해당 유튜버 또한 본인도 광고 편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로남불 발언에 더더욱 격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출향파 운영진들은 자기도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타인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문제 삼는 해당 유튜버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문제 삼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서 해당 유튜버의 HLB 관련 과장된 방송을 분석해서 팩트로 저격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출향파는 주식 실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시작된 종목 추천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출향파는 종목을 추천하는 날에는 새벽 5시 이전에 기상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황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행된 시황 리포트를 모두 점검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등 적지 않게 시간과 공을 들여 종목을 추천하였습니다. 기왕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는 의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출향파의 유튜브 구독자의 상당수가 HLB 주주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HLB 주주들의 상당수는 거의 HLB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열성 주주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하고 적지 않은 실적을 보여줘도 HLB 비중을 줄여서 출향파가 추천한 종목을 하기에는 이미 HLB에 과도하게 몰입된 상태라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출향파가 HLB를 전문으로 커버하는 유튜버로 활동했다면 훨씬 호응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올리는 HLB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구독자 수를 압도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듯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HLB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출향파는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오늘 그 결정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황 전문 채널을 하나 추가할 것이며 기존 채널의 추천 종목은 구정연휴 이후인 2월 4일부터 멤버십으로 전환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멤버십으로 생긴 수입의 대부분은 구독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너무 흔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짜라면 소중함을 덜 느끼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멤버십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천 종목에 대해 노력과 열정,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보여준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멤버십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대부분 하이 퀄리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주식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도 증권 정보와 관련하여 유료 서비스가 있지만 해외에는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다양한 유료 정보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제한적으로나마 해외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멤버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게 될 것이며 투자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 종목의 수를 줄이고 보다 양질의 종목을 선별하여 추천을 할 것이며 글로벌 시황을 바탕으로 해외 종목은 물론이고 원유나 구리 등의 원자재 등 출향파가 강점인 분야의 ETF도 선별하여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천 종목은 기존 출향파 채널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시황 관련한 방송은 새로운 채널에서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출향파는 지금까지 종목을 추천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절한 종목의 평균 손실률은 3.4%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천한 종목의 통계를 통해서 공개했듯이 앞으로는 출향파가 추천하는 종목에서 손절이 나오게 될 확률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멤버십 회원이 많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향파의 종목 추천 수익률은 지금도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훨씬 월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향파가 얼마 전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멤버십을 운용하게 된다면 기존 구독자들한테 특혜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특혜에 대한 내용은 구독자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약속하며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